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황민영입니다. 3분기와 4분기로 넘어가는 기점 속에서 수급상으로 분기 리밸런싱 현상이 나타났고요. 어제 국내 증시 일단 급반등을 줬습니다. 반가웠죠. 반도체를 비롯해서 주요 섹터가 힘내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연속성을 띌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봐야겠죠.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 국채금리 하락 등에 반응하며 올라섰습니다. 다만 셧다운 우려가 있어서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로봇 진영에 대한 스토리는 한 번 더 강화됐습니다. 국내장에 최근 주도주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섹터들이라서 조금은 더 기대하게 되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점검하면서 구체적인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우리는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 거래를 성공적으로 잘 해보기 위해서 오늘도 뉴욕 증시 흐름을 먼저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AI 트레이드가 다시금 활기를 찾으면서 이틀 연속 3대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0.5% 상승하면서 22,600포인트 선에 바짝 다가서고요. S&P 500 지수도 0.3%의 플러스 6,660포인트 선을 돌파하며 마감을 지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2% 급등이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다만 보시면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상승의 폭이 좀 둔화되는 등 이렇게 상승이 좀 캐핑됐던 이유에는 부채 한도 협상의 마감 시한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지금 폴리마켓에 반영되고 있는 셧다운에 대한 베팅은 어제 60%대까지 감소를 했다가 다시금 80%대까지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며칠 전에 C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서 이 셧다운 가능성에 베팅을 두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통상 증시는 이 셧다운이 실제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오히려 상승했다라는 데이터가 있는 만큼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모두가 예상한, 모두가 알고 있는 재료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제한적인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바클레이즈 측에서 AI 트레이드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자본 지출 스토리가 도무지 약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증시의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길 거라는 의견이고요. 특히나 지수를 봤을 때에는 기술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라는 권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도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관세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은 완화되는 반면에 고용의 위험은 커졌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의 리스크의 균형이 바뀌었다라는 것인데 연준 안에서 실질적인 2인자로 거론되는 인물이잖아요. 이 사람의 입에서 금리 인하의 명분을 강화하는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증시 상승에 보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상품 선물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오펙 플러스의 증산 기대감 속에 4% 가까이 급락하면서 63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가장 부진했던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런 반면에 금 가격은 정말 엄청난 질주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오늘도 1.4%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온스당 3,860달러대까지 뚫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요. 특히나 오늘 장에서는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작용되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 체크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종목과 섹터들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가 환한 초록불을 켜주고 있죠. 2.07%의 플러스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오픈소스 모델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술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효과에 힘입어서 로봇
기술 개발 기대감 속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제프리스 측의 목표가 상향 소식도 있었죠. 신규 목표가는 이제 $220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화웨이가 이 AI 칩의 생산량을 2배로 증산하겠다라고 발표한 점은 조금 부담이긴 합니다. 다만 주가로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점 체크가 가능하고요. 마이크론의 주가 역시 4%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4분기에도 D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일부 트렌드 포스를 비롯한 분석기관들의 분석이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이 그 상승세를 더욱더 부추길 거라는 분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랠리를 펼쳤던 인텔의 주가는 2.9%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TSMC로부터 투자를 요청한 상황이다라는 보도로 인해서 랠리를 펼쳤었는데 오늘 TSMC 측에서 해당 내용을 직접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텔의 주가 하락을 촉발했고요.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16%의 상승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소폭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에 3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될 텐데 이를 앞두고 월가 IB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시각 자체는 지금 세액 공제 혜택 종료를 바로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선구매 효과에 힘입어서 인도량 자체는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하우스들이 지배적인데요. 하지만 반대의 시각에서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판매량이 워낙 급감하고 있고 또 브랜드의 인지도 자체가 안 좋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테슬라에 대한 시각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HSBC 역시도 간밤에 목표 주가는 $127로 상향 조정을 했지만서도 이 투자 의견의 경우에는 매도 의견을 유지했다라는 점에서 이를 엿볼 수가 있겠죠. 그 밖에 2차 전지 리튬주들 퀀텀스케이프 2% 하락, 리튬 아메리카스 9% 급락하는 등 전체적으로 부진했다는 점은 챙겨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최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기업인 엔스로픽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AI를 강화하기 위해서 엔스로픽에 $80억 투자한다라는 소식 가운데서 1% 상승세를 연출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엔스로픽을 MS365 코파일럿에 도입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한다라는 소식 속 0.6% 올랐습니다. 실제로 간밤 엔스로픽이 새로운 AI 모델을 출시하는 이슈가 있었다는 점도 우호적으로 주가에 작용을 했네요. 그 밖에 특징주들도 확인해 봅니다. 먼저 쇼피파이와 엣시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오픈 AI와의 파트너십 소식이 전해졌죠. 오픈 AI가 인스턴트 체크아웃, 직역을 하자면 즉시 결제라는 기능을 내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챗 GPT로 엣시와 쇼피파이에 있는 물건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엣시에서 출발을 하고 쇼피파이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챗 GPT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결제가 있을 때마다 수수료를 얻을 수 있으니까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쇼피파이와 엣시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챗 GPT의 유저들을 또 다른 잠재적인 고객으로 들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윈윈하는 파트너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엣시의 주가가 특히 16%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대마 관련주들의 시세가 폭발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이 대마의 의료적인 효능을 강조하는 영상을 게시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시켜주려는 건가? 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틸레이 브랜드가 대장주격인데 61% 가까운 폭등 흐름을 가져가고요. 오로라 캐너비스가 28%대, 캐노비그로스가 17%의 급등입니다. 대마 관련주 투자 개별 종목으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MSOS라고 하는 ETF 역시 있는데 28%의 급등세를 역시나 가리켰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시세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가 지난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2030년까지 100만 달러를 찍을 거다. 이런 굉장히 불리시한 이야기를 해놨죠. 비트코인 가격은 그에 대한 효과로 3%대 급등하면서 간밤 11만 4천 달러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에 연동돼서 스트래티지와 비트마인, 코인베이스 등의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SMR 관련 기업인 오클로의 주가 역시나 5%대 뛰었습니다. 지난주에 경영진들의 주식 대량 매도 이슈, 그리고 나서 이어졌던 골드만삭스의 악평 속의 주가가 20%가량 급락했던 바가 있었는데 바클레이즈 측에서는 이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좋다는 권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오클로가 SMR 이 상용화에 성공을 한다면 훨씬 더 강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비중 확대를 개시했습니다. 미국 장의 특징주들 전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 장도 받아갈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죠. 체린 앵커의 R 발음이 너무나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듣고 있었는데 우리 증시도 어제 흐름을 보면 참 멋있었습니다. 연말까지 남아있는 여러 가지 기대 요소들을 이렇게 짚었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 기대들이 어제 고스란히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지수가 금요일의 하락분을 메꾸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AI와 3차 상법 개정, 그리고 에이펙 회의, 로봇, 바이오에 대한 기대 요소들이 어제 골고루 시장에 반영이 됐죠. 양지수, 물론 금요일 2%씩 빠졌던 것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오롯이 다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1.3% 빠르게 회복을 보였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었죠. 자, 미국의 PC가 예상에 부합하면서 뉴욕장이 반등했고 한미 협상의 불안 심리가 조금 과도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나치게 결렬의 느낌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시각 등도 나왔고요. 단기 낙폭과 정책에 대한 기대, 대형주의 각 분야 호재가 더해지면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전일장이 4분기 시작 결제일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금요일 3분기 마감 결제일과 함께 분기 리밸런싱이 진행된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양지수 모두 다 1.3% 정도 오르며 끝이 났습니다. 자, 반도체, 기술적 반등, 빠른 매수 회복이 있었고요. 디램이나 낸드 가격 이슈가 계속적으로 긍정의 버팀목이 돼주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3차 상법 개정 추진 의지가 한 번 더 확인이 됐고요. 기재부 측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유연하게 하겠다. 정부안을 끌고 가지 않겠다라는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연말에 정책에 대한 기대 요소가 조금은 더 열리게 됐습니다. 금융주단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알테오젠의 이전 상장, 그리고 비만 치료제를 비롯해서 에이프릴 바이오의 에보뮌의 적응증 확대 이슈까지 해서 개별 호재 등이 더해지며 바이오도 괜찮았고요. 화장품은 APR 중심의 상승세,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진다면 수혜 기대감 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정자원 화재 이슈 속에서 시스템 통합 업체들, SI 업체라고 하죠. 이런 쪽도 올라갔고요. 클라우드 관련한 업체들, 보안주들의 상승이 있었죠. 파이오링크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두나무 이슈가 지난주 후반부터 어제까지 시장에 큰 이슈가 돼줬는데요. 결제주와 함께 네이버의 2대주 주인 미래에셋증권 상승세였고요.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화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등이 어제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은 급반등을 기록하며 긍정의 흐름을 나타냈고 뚜렷한 호재가 막 명확하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악재와 악재의 완화가 반복되며 일단 올라가는, 지켜내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강한 시세를 유지해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일정 부분 유지하다가 연휴 이후에 시세 분출을 보여줄지 아니면 그전엔 조정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저마다의 계절,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꽃은 자기가 피는 시기가 있죠.
개나리는 봄에 피고 진달래도 봄에 피고 이런 식으로 저마다의 계절이 있듯 바이오도 임상이라던가 혹은 개별 모멘텀에 맞춰서 저마다 피어나는 시기가 있는데요. 최근에 피고 있는 바이오주가 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사실 잘 나가던 종목들도 금리 인하 기대가 살짝 꺾이면서 추세 이탈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호재로 빠른 회복을 보이는 종목들이 늘고 있습니다. 신뢰를 쌓아가는 바이오텍 종목들 그리고 저점을 높여가는 비만주들이 그래도 바이오 진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자, 알테오젠은 머크의 키토루다 SC FTA 승인 이슈 이후에 알테오젠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다음 관전 포인트가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의 부담을 덜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의 일정, 이사회 등의 내용 등을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됐죠. 한국투자증권과 이전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보도되면서 어제 4%의 상승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에보뮌의 적응증 확대 이슈가 전달되며 어제 12% 정도 상승이었고요. 자, 그리고 어제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강세였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일상 성과가 괜찮았다라는 소식에 급등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앱클론인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함정남 차장님이 지난 시간 전략단에서 바이오 종목 얘기하실 때 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는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가 카티 치료제 쪽의 앱클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어제 이제 중국 파트너가 항체 분야 임상을 속도 낸다라는 소식 등이 더해지면서 14%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야금야금 올라오며 주요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서 있는 앱클론, 카티 치료제 국내 1호가 될 것인가 주목하면서 이 종목 역시나 시장의 관심에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프터마켓과 시간 외에서 또 두 종목이 이슈가 됐는데요. 한미약품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경구용 흡수 강화제 기술 이전 공시를 냈죠. 계약금 35억 원, 마일스톤 448억 원, 추후 로열티까지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5% 정도 상승이었어요. 물론 한미약품이 애프터마켓의 상승폭을 좀 줄이며 마무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계약금이 너무나 생각보다 적다, 이런 지적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호재성 뉴스이긴 하니까요. 일단 체크해 두도록 하죠. 그리고 G2G 바이오는 애프터마켓에선 거래가 되지 않았는데 시간 외에서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제약사와 약효 지속 주사와 관련한 협력을 맺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로슈나 혹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닐까라는 평가,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이런 뉴스가 있었다라는 것에서 긍정으로 볼 수 있겠죠. G2G 바이오의 흐름을 두고 시장에서는 제2의 펩토론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일단 어제 시간외 시세가 오늘 장중에 반영될지, 자, 개별의 이슈들을 잘 추적해 가시면서 종목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죠. 전체 바이오의 밑단을 깔아주고 있는 건 금리 인하라는 방향,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셀트나 삼바 외에도 실적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과거 바이오는 실적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있죠. 비만 당뇨, 메시, 오가나이드 쪽 이슈가 비만 당뇨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요. 학회 일정도 있었죠. 거기에 이런 바이오텍 기업들의 증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의 키워드는 환자의 편의성에 있다라는 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경구용 이슈나 혹은 SC 제형 이슈나 이런 쪽에 조금은 더 지금의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23일 바이오가 증명하고 있는 기대 충족의 내용들이었죠. 빅파마가 M&A나 라이선스 파트너십을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바이오텍의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한 입증이 시작되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분은 필요하겠죠. 실제로 많은 계약금과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벌어내고 있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아직까지는 임상 진행 중인 기업들의 약간의 밸류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구분은 필요하겠죠. 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개별 기업들의 이슈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조금씩 한 종목씩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 이 안에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알보리에디 이렇게 해서 알테오젠, 보로노이,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D&D 파마텍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에이프릴 바이오도 에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돌고 있다라는 점, 개별 종목들의 증명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장으로 가보죠. 다행입니다. 금리에 대한 불편함이 또다시 감지가 됐다면 바이오 쪽이 힘받을 때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래도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일단 유지됐습니다. 자, 뉴욕 증시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 속에 기술주의 반등이 있었죠.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총재입니다. 1년 내내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관세 효과가 제한적이다. 인플레 위험은 완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하 지연 리스크를 줄여줬습니다. 여기에 바클레이즈 측은 AI 투자가 둔화될 기미가 없다라는 점, 기술주 비중이 높은 S&P 500 등 긍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힘이 돼줘서 일단 뉴욕장이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트럼프는 지치지도 않습니다. 해외에 제작한 영화나 가구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다시 관세에 대한 언급을 꺼내들기도 했네요. 자,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줬던 내용들이고요. 그 밖에 이제 살펴볼 특징들입니다. 엔비디아, 테슬라에 이어서 로봇 기업으로 봐야 될까요? 로봇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로봇 관련 오픈소스 모델과 기술 발표를 했습니다. 일전에 로봇 관련한 플랫폼 코스모스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새로운 기술을 업데이트했다라는 점이고요. 국제유가가 3% 정도 빠졌습니다. 원유 공급이 늘어났고 가자지구 종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겠죠. 참고하시고요. 비트코인은 강세였는데요. 코인베이스 CEO의 $100만 발언에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종목군으로 약간 함께 가는 분위기가 있었던 쪽만 추려봤는데요. 반도체, 엔비디아가 반도체 뉴스로 간 건 아닙니다만 로봇 기술 발표 이슈에 올라줬고요. 디램과 낸드값 상승 속에서 마이크론, 시게이트, 샌디스크 등이 강세였습니다. 낸드 쪽의 샌디스크가 밤사이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1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 진영에 나쁠 것 없는 뉴스들이 전달된 거고요. 자, 중국 관련 기업들도 흐름이 괜찮았는데 그 중심에는 알리바바가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 그리고 알리바바의 AI 성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 강세가 있었고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인도량 증가 이슈가 리오토, 니오 등의 종목들 상승으로 이끌었네요. 자, 방산 쪽은요. 독일에서 라인메탈이 또 추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230%의 상승세,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도 일단 로키드 마틴이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면서 이익 증가 기대감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뉴욕장에 대한 헤드라인 짤막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보안 얘기 9월에 참 후반 들어서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보안에 대한 불안이 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방 안에 코끼리라는 표현을 썼었죠. 방 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누가 봐도 빤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듯이 행동하는 것. 그만큼 AI 성장 속에 보안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것을 알고 있지만 그동안 외면을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AI 성장, 그리고 그것이 보안의 필요성을 일으키고 보안이 필요해지니까 점점 기술을 발전시켜야겠다 해서 또다시 AI 성장. 이렇게 서로 순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AI가 진화하면서 사이버 공격의 빈도와 강도와 기술력이 올라갔습니다. 보안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됐죠. 그리고 인식이 달라졌어요. 기업이나 정부 입장에서 그동안의 보안 투자는 수익성과는 좀 무관한 비용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천문학적인 손실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고 있고 처벌, 과징금 혹은 기업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죠. 보안 투자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훨씬 더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워요. 사이버 공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10건이 일어나면 검거율은 3건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검거율이 낮다,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사이버 보안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글로벌 사이버 전쟁도 계속됩니다. 뜨거운 전쟁 뒤에는 냉전이 있을 것이고 냉전 시기에는 결국 서로 사이버 공격을 하게 된다라는 전쟁과 관련한 얘기도 있죠. 지금 글로벌 시장은 패권 다툼이 치열하고 결국 사이버 공격도 정비례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핵티비스트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해커와 액티비스트의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차세대 경쟁, 기술 경쟁을 하고 있죠.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이런 차세대 퍼스널 모빌리티가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보안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내 차를 해킹해서 그걸 멋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이죠. 보안은 기술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일상에서 그것에 대한 위협을 마주하면서 최근 국내는 보안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섰습니다. 9월 달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 하나죠. 정부의 전산망이 4분 30초마다 해킹 시도가 있다라고요. 올해 8월 개인정보 유출 건수도 높았는데 어제 속보가 있었습니다.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에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서 시스템 자체가 취약해져서 범행 계획이 없던 이들도 범행 계획을 세울 만한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석에 모두가 약간 쉬는 분위기일 때 서비스 불안정을 틈타서 침입 탐지나 방화벽에 대한 마비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물리적인 기업들보다는 주로 이쪽을 많이 보죠. 이쪽 내에서도 테마 이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잘 추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테마단으로도 지금 분명한 일주일간은 시장에 관심이 들어와 있는 흐름이고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데이터 센터 백업과 관련한 혹은 기업들의 보안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시스템 통합업체들, SI 업체들의 관심도를 높여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단기에 대한 구분은 나눠서 보안 섹터에 대해서도 고민은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어제는 테마단에서 유리개판도 반등을 줬는데 테슬라, 애플, 유리개판에 대한 노크 이런 언론 보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인텍플럭스 등의 종목들 관심을 좀 받아갔었고요. 그 외 JNTC 이런 종목들 시장 속에 있었는데 이들의 흐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분위기 파악하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황 측면에서는 분명히 미국의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내일 있을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좀 보긴 봐야겠죠. 다만 셧다운에 대한 키워드가 과거에 우리가 양치기 소년처럼 여러 번 이런 키워드가 등장했다가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을 봤었기 때문에 그리 민감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유효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밤사이 소폭 떨어졌고요. 지금 시장의 키는 환율인 것 같은데요. 어제장에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요소도 원달러 환율이 후반에 1,400원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1,400원 선을 기준으로 시장이 부담스러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내 좀 변동이 커질 것이라서 이 환율에 대한 흐름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장의 중심은 바반로였죠. 바이오 반도체, 로봇도 어제장에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각 분야별 소식을 점검해 보시죠. 7년 만에 돌아온 디램 슈퍼사이클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AI 수요 폭증과 공급 부족, 거기에 바클레이즈의 AI 투자 두나 없다라고 전망한 점,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이 급등한 점은 반도체의 호재성 뉴스겠죠. 조정 시 매수, 보유자라면 홀딩에 대한 의견이 계속 나오는 이유일 겁니다. 자, 바이오는 알보리에디의 증명이 계속되고 있고 개별 모멘텀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활한 점 앞서 자세히 살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봇 하반기에 정말 강한 연속성을 띠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로봇 사업이 가속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로봇 기업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죠.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공장에 투입하는 것 10월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약간의 일정 측면에 기다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테마를 자극할 만한 뉴스가 어제 있었죠. 엔비디아 젠슨 왕의 딸인 메디슨이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R&D 센터 등을 방문하고 한국의 로봇 기업 등을 방문했다라는 뉴스 등이 들려왔었습니다. 어제도 로봇 관련주들의 시세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로봇 컨퍼런스 그리고 젠슨왕의 딸 방한 이 이슈가 맞물려 좀 시세적으로 로봇주에 한 번 더 힘을 줄지 봐야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리드죠. 스펜서 황도 인재가 부족하다는 한국 로봇이 공장을 채울 수 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테마단에서는 보안과 네이버 두나무 쪽 체크해 보시죠. 테마 순환이 가속화된다면 후보로 앞서 말씀드렸던 보안이나 데이터 센터, 데이터 백업 관련한 혹은 SI 업체들을 넣어봤고요. 네이버 두나무, 전례 없는 몸값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이버 파이낸셜 4.7조, 두나무 가치는 14조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식 교환 비율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일단 시장에서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쪽은 두나무 지분 쪽인데요.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의 어제 시세가 그랬죠. 네이버 파이낸셜 2대 주주 미래에셋그룹도 시장에서 어제 미래에셋 증권 중심의 관심이 있었고요. 스테이블코인이나 결제주도 테마단을 지금 들고 있기는 합니다. 자, 앞서 메디슨 황의 젠슨 왕의 딸의 방한 이슈 속에서 그러면 엔비디아에 대해서 기조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코스모스나 아이작심을 함께 연동해서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RS 오토메이션, 마음 AI, K3i 이런 쪽이 엔비디아와 협력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기업이라서 일단은 추려보기는 했습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다른 로봇이나 산업용 자동화 설비단에서 종목 대비 못 갔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마음 AI는 어제 3.4% 정도 오르며 마무리가 됐네요. 다만 테마는 테마로 조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살펴볼 내용은 로봇 밸류체인입니다. 산업용 로봇,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단, 물류 로봇, 그리고 부품 단까지 두루두루 함께 가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정입니다. 9월 말 10월 초의 긴장감 일정으로 체크해봤는데요. 이래서 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 로봇 컨퍼런스 일정 같이 체크를 했었는데 이런 것이 엔비디아 시세로 또 로봇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실 뚜렷한 일정은 없습니다. 중국의 경제 데이터 내용은 좀 중요하겠죠. 미국의 졸주 구인 건수, 그리고 미국이 오늘부터 해서 이제 9월 달까지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가 종료됩니다. 셧다운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고요. 어제 시청자분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인지하고 고쳤습니다. 명인제약 IPO 일정이 목요일에 가 있었는데 수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면서 일정 업로드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저희 한국 9월 수출입 데이터 발표되는 내용도 지켜봐 주시고요. 10월 1일이 머크 측에서 키투르다 SC 미국 시판 목표일입니다. 이 일정도 머크가 계획한 대로 알려진 대로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알테오젠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 같이 호흡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 뉴스 가볼게요. 미나 앵커 오늘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은 뷰티 그리고 그 안에서도 화장품주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뷰티는 여러 번 브리핑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가늠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뷰티 섹터는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전일장에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전일 코스피와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APR을 8순위로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161억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코스피 시장에서 APR을 7순위로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금액 자체는 외국인들보다 더 많이 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관은 342억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실리콘2를 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8순위를 기록했고요. 50억 원, 4,900만 원을 담는 모습이 기록이 되기도 했죠. 전일 이렇게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대표적인 이 뷰티 그리고 화장품 종목들을 담으면서 화장품 업종 지수도 4% 가까이 상승하면서 굉장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다시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빅 이벤트들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화장품 섹터를 노려봐야 하는 시점인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일장 시세 준비해 봤는데요. 대표적인 이 레거시 종목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1%에서 2%대의 강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APR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9.6%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제이준 코스메틱도 11%대, 코스메카 코리아도 7%대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메카 코리아 쪽으로도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제 색조 화장품 쪽으로도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오가 2%대, 토니모리가 6.8%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 이제 그 옆에서 좀 도와주는 역할이죠. 실리콘투라든지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3%대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에 다시 한번 훈풍이 들어왔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섹터는 끊임없는 호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섹터인데요. 전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인 APR 쪽에서 다시 한번 호재가 터졌고 이를 통해서 APR의 주가가 상승 그리고 나머지 화장품 업종 쪽으로도 이렇게 분위기가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APR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1,000억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일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별로 어떤 점들을 기대 요인으로 짚고 있는지 미래에셋증권과 다올투자증권의 코멘트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증권의 의견부터 살펴보자면 3분기에 이번 APR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3분기 해외 매출액은 2,9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96% 급증할 것이라고 본 겁니다. 이제 세부적인 숫자 자체는 증권사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은 해외 매출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점이었는데 해외 매출, 그래서 이번 3분기에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에서의 매출액은 1,355억 원으로 전망이 되는데 단일 지역 최초로 1,000억 원대를 달성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APR 쪽으로 견줄 만한 디바이스 경쟁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그를 통해서 밸류 프리미엄이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올투자증권 살펴볼 텐데 다올투자증권은 이제 연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 빅 이벤트들 그쪽을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아마존 판매 호조를 기대해보자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대해보자 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11월 가을쯤을 좀 잘 눈여겨봐야겠죠. 그리고 APR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행사를 통해서 안티에이징 회사로서 의료기기 진출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롭게 기대해 볼 만한 그리고 사업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걸어볼 만한 이슈가 남아있다라는 점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출시는 2026년 말을 목표로 두고 있고 생산 설비는 가산 공장을 활용할 전망이다라는 점도 짚히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에이징 회사로 도약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스킨부스터, PDRN 스킨부스터를 진출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요. 인증을 받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올해는 홈뷰티 2가지 종목을 한 번 더 추가할 예정이다라는 점 짚히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항목을 확장시키고 있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만큼 APR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도 불어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기대 요인이 되겠죠. 자, 다음 모멘텀입니다.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들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내년 6월 30일까지 정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을 기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이 화장품 정부 고위급 회담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하나증권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관광에 화장품주들 기대를 걸어보자 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 한국 화장품과 코리아나 그리고 토니모리를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종목으로는 좀 더 많은 종목들을 제시했는데 지금 여기서 화장품 섹터를 보실 때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증권사별로 탑픽이라든지 관심주로 제시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각계전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어떤 호재가 있는지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개별적인 이슈들까지 모두 다 파악을 해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매크로적인 또 호재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매끈한 피부입니다. 마스크팩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마스크팩 수출량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요. 8월에는 이제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특히나 미국에서 성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2025년 8월 마스크팩 수출액은 704억 원이고 무역 흑자도 696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전년 같은 동기를 살펴보시면 587억 원의 수출액을 기록했었고 무역 흑자는 58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비해서 상당 부분 많이 성장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수 있었고 특히 미국에서 수출액이 가장 많았다는 점, 무역 흑자는 200억 원을 기록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는 이제 어느 시장에서 성과가 좋은가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성과를 잘 내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테고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이제 다른 국가들보다는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서 위클리 코스메틱 레터를 냈었고요. 3분기 실적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강조하는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3분기 실적 전망으로는 APR과 펌텍코리아, 아이패밀리 SC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APR 같은 경우에는 살펴봤으니까 펌텍코리아와 아이패밀리 SC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펌텍코리아부터 살펴보자면 3분기 매출액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라인딩밤 용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요인이었고요. 부국 TNC의 수주 상황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점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짚히고 있습니다. 인디 브랜드들이 지금 이 부국 TNC 쪽으로 많이 의뢰를 넣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회사인 만큼 그 시너지 효과라든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글로벌 빅브랜드들과의 협업 결과는 4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펌텍코리아도 지금까지 주가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남은 하반기 동안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밀리 SC인데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됐지만 영업이익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전년 대비 6%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짚히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 시장에 대한 매출 레벨업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점이 기대 포인트로 짚히고 있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얼타뷰티 400개 점포에서 초도 물량 15억 원을 입고했는데 여기서 리오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는 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라면 리오더까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틱톡샵의 매출 확대도 긍정적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스몰캡 관련해서는 삐아를 좀 강조했는데 삐아는 아직까지 주가가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기보다는 색조 쪽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종목별로 살펴볼 때 ODM사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강조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ODM 경쟁 속에서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가 원래는 선두주자였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 지금도 횡보하거나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살펴보신다면 나머지 두 가지 종목이 쉬어갈 때 오히려 치고 올라오는 흐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괜히 눈여겨보는 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인데요.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아직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죠.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아래는 이제 기대 포인트들 짚히고 있는데 신규 고객사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신규 고객사가 유입이 되면 거래 규모가 확대가 되고
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이 짚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분기로 봤을 때 마이너스권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그림이다 라는 점이 컨센서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에 빅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대장주는 과연 어떤 것일지, 그리고 후발주자는 무엇일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선택은 어디로 향해야 될지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명절 전의 전략 고민하고요. 오늘의 시장은 어떨지 또 힌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김진만 위원님, GL리서치 박창윤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시장의 감정 리트머스 종이처럼 제가 어제 이 시간까지만 해도 살짝 약간 우울한 느낌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금요일 하락을 하고 명절 전에 고민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반등 주니까 반갑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냥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 중심에 여전히 AI 반도체 진영이 쓸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 대표님? 일단 뭐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반응이 세게 나왔죠. 즉 반도체는 빠지면 산다 하는 흐름이 미국에서도 전개가 되었었고 국내 증시에서도 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무려 4.2%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러한 주요 반도체 종목군들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었죠. 최근에는 이런 D램, 낸드, 이런 메모리 진영, 비메모리 진영 가릴 것 없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최근에 기술주 안에서도 반도체는 빠지면 산다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심플하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 이 업사이클이 언제 끝나느냐? 지금 2027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들이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 정도 선 반영이 된다. 즉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주가 선 반영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는 편하게 빠지면 산다 하는 흐름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선봉에 서고 있고요. 그 밑에 단에서는 IT 소부장, 최근에 원익 IPS나 유진테크 등 최근에 이런 전공정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를 비롯한 후공정 가릴 것 없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진영을 중심으로는 최근에 이런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짧게 하나 앞에서 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서는 이대로 조정이 나오는 것 아니야 하는 이런 우울한 분위기가 나타났었고 네. 그 기저에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달러 강세와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나타날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놓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추석 전에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을 뒤로 하고 반도체는 빠지면 사자 그리고 추석 때 이런 주식을 가지고 가야 되냐 뭐 팔고 가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 일정 부분은 반도체를 좀 채우고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럼 박창윤 대표님, 지금 주머니가 3개 있어요. 이 주머니에는 각 섹터의 이름을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섹터 넣으시겠어요? 테마도 다 포함해서 딱 3개. 딱 3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번은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반도체. 반도체요. 반도체. 그 안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없으신 분들은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담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뭐 유진테크를 비롯해서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그리고 뭐 파크 시스템즈, 코미코 등 다양한 종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종목군 내에서 모든 걸 다 살 수는 없겠죠. 그렇게 본다면 그 안에서 내가 학습이 되어 있고 잘 아는 종목들 중심으로 한 섹터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핫한 섹터 하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혹은 로봇 이런 종목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선택은 전력 설비 쪽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반도체가 올라갈 때 AI 데이터 센터 쪽과 함께 올라가는 쪽이 최근에 전력 설비 쪽이었는데 네. 이쪽은요 반도체가 올라올 때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전력 설비를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두 번째. 그렇게 보면 효성중공업이나 산일전기, SD현대 일렉트릭이 신고가 갈 때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종목, 이 두 종목을 담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추석 이후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추석 이후를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추석 이후에 숫자로서 증명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누가 뭐라 해도 방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같은 이런 주요 종목들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와 AI 내에서 전력, 방산 이렇게 박창윤 대표님의 삼각 편대를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 진만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장관 한 줄과 진만쌤의 삼각 편대 주세요. 네, 일단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오늘 나온 리포트 중에 하나가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9월 이후 증시에서 소외된 투자자들이 평균 회기 전략의 베팅, 즉 싼 주식을 찾아서 조금 저렴하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을 이제 좀 공략을 해보시는 분들, 즉 가치주와 혹은 이제 뭐 배당주로에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평균 회기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를 나오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즉 비싼 주도주를 조금 더 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은 주도주를 빼고 굳이 소형주나 혹은 이제 시가총액 작은 종목군들의 베팅을 하기보다는 잘 나가고 있는 달리는 말 위에 탑승을 해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라 하는 그런 전략을 쓰기가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이제 여러분도 아마 9월에 다들 조정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이제 조정이 왔는데 과연 살 수 있을까? 과연 매수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조정은 생각보다 무섭기 때문에 매수 버튼이 선뜻 나가지 않습니다만 이런 좋은 기회가 왔었을 때 매수 버튼을 누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매수 버튼을 누를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를 합니다. 즉 AI 버블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지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금요일이나 혹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되었던 약간의 조정을 기회로 삼으신 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어제 수급상 목요일 정도까지 미국의 셧다운 이슈만 아니면은 단기 상방은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들어온 외국인들 선물 수급과 옵션 수급, 그다음에 현물 수급까지 같이 봤었을 때 적어도 수요일 오후, 그다음에 많이 좀 널리 보면 목요일 오전까지는 단기 상방 추세는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굉장히 급하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일단 세 가지 이제 아까 대표님도 많이 설명해 주셨고 이제 저도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은 일단 반도체는 반드시 담아둬야 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 즉 전력 쪽과 화장품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반도체가 70%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큰 주머니 하나와 적당히 작은 주머니를 조금 나눠서 가져가게 되면서 반도체는 지금은 무조건 포트폴리오 안에 50% 이상은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 너무나 작은 기업의 상승세에 너무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직구만 즉 반도체 직구만 던져도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변하고 여러 가지 구종을 나눠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직한 시장입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반도체 지금 거의 한 2달 내내 똑같은 소리만 해서 쟤는 왜 나올 때마다 똑같은 소리 하지 이야기 좀 의심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사이클 자체는 초입 구간에서 약간 올라온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음봉이 나올 때마다 좋은 반도체 기업은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예전처럼 캐패시티가 좀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즉 이제 실적 시즌에 부러지는 반도체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이전까지 반도체는 단기적인 상방은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데이터 센터, 화장품 중심의 포트 구성을 얘기해 주셨고 직구로만 던져도 되는 시장이다. 다른 변화구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불교에서 보면 손 1000개, 눈 1000개로 이렇게 형상화해서 막 이렇게 불상 있잖아요. 무슨 보살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몰라서요. 근데 약간 지금 심정이 그래요. 막 테마, 업종 막 다 던져보고 싶은 손 1000개만큼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진만쌤 이야기대로 직구로 좀 묵직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속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은 계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편안한 선택지라는 점을 얘기해주고 계시고 종목에 대해서는 워낙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번에는 네이버 이슈로 가볼게요. 네이버 정말 오랫동안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좋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각 IB에서 내놓은 28만 원의 목표가 거의 도달한 상황이고요. 이제 업데이트된 걸로는 막 40만 원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냥 짚고 던질게요. 박창윤 대표님, 네이버 40만 원 갈까요? 네이버 40만 원 가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이버 지금 현 시점에서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런 것들 지금 뭐 놓아줘야 될까요? 저는 사실 투자 성향상으로는 약간 가는 거에 진짜 신나게 올라타는 스타일이라서. 역시 여의도의 선수는 좀 다르네요. 괜찮을까요? 제 주위에도 좀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동안의 성장에 대한 이런 시장 퀘스천 마크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광고 잘하고 있는 것 알아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이 쿠팡과 더불어서 과점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답이 부족을 했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이번에 확실한 두나무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시장에 답을 주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기반 위에 플러스 알파로 뭘 보여줄 거야 하는 이런 시장 궁금증을 확실히 해소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과거의 네이버만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손이 안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이버가 지금 현재 영업이익 기준으로 24년 결산 기준 대략 한 2조 원 정도 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나무가 한 1조 원 정도예요. 이러한 부분이 연결로 잡히게 된다면 영업이익단은 5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이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주주 순익 기준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희석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를 좀 타개하기 위해 확실하게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대치는 합병 이후에 지금 나스닥 간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피어가 코인베이스 이런 부분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26년 포워드 기준으로 바라보았었을 때도 대략 50배가 넘어가는 PER이 지금 네이버에 적용을 해보면 PR 자체가 지금 17배, 19배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키 맞추기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확실히 네이버는 현 시점에 우리가 어느 정도 초병을 띄워놓고 보초병이죠. 띄워놓고 조정식 계속해서 좀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40만 원까지 스트레이트로 가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30만 원 윗선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단기적으로 또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두나무의 이슈가 결합이 됐는데 그러면 박 대표님 네이버와 스테이블 코인, 결제주 이렇게 봤을 때 다 이제 라인이 투자 가능한 건가요? 거기에 따른 확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관련주 이런 얘기 나왔었을 때 그 대장은 뭘까요? 네이버죠. 그렇죠.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주 해가지고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기술 투자나 뭐 관련된 이런 결제 종목들이 올라가긴 하지만 결국 네이버 관련주에 썼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건 네이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1순위로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네이버 쪽, 즉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을 25% 보유하고 있으면서 상법 개정안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는 미래에셋증권이 첫 손에 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공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결제 쪽 NHN KCP를 비롯해 뭐 쿱콘이나 그리고 헥터 파이낸셜 등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이 있지만 그러한 종목들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은 손빠르게 들어갔다가 발빠르게 도망쳐 나오실 수 있는 시장에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참여자분들의 영역으로 좀 남겨두고 싶습니다. 네, 대장은 대장으로 집중하고 그 외의 종목은 손빠르게 대응해서 발빠르게 나오자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와 두나무 이슈 속에서 진만쌤은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고 계실지 궁금하고 지금 투자하라고 한다면 네이버 두나무 관련한 그 종목들 내에서 뭘 사시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수급의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제 지금 네이버는 뭐 여러 가지 평정한 뭐 PBR이나 PER 관련 이야기보다는 이제 직전 고점이죠. 6월 24일 날 30만 원 약간 못되게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이때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개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팔겠죠. 아마 이 30만 원에 조금 이제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 요 구간에 입장이 되면 삼성전자의 8만 원처럼 매도하기 바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30만 원은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즉 이제는 밸류보다는 수급에
숫자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이버가 쉬어가는 동안 공매도 잔고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상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네이버가 이제 한번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이게 LG 디스플레이처럼 한번 장대 양봉 나오고서 공매도가 천천히 상환되면서 눌렀다가 갈지 아니면 바로 올라갈지 좀 궁금했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공매도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손실을 꽤나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30만 원대 가서 개인들이 좀 매도하기 바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쇼커버가 일어나게 되면서 주가가 수급상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즉 이제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건데 사실 여기서 매수하기는 그리 좋은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나. 물론 끝에 이제 최종 승자는 35만 원까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굳이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은 다들 이제 네이버 두나무의 지분 평가에 좀 급급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대표님처럼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가치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네이버보다는 미래에셋 그룹주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5년도에 꽤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거의 3천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래에셋 증권과 미래에셋 벤처 투자 두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분명히 이제 뭐 지분 가치 때문에 3대 1 정도 즉 이제 30%의 지분이 갖고 있으면 10% 정도로 회기가 조금 이제 희석이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절대적인 지분 평가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과 미래에셋 투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 두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와 두나무 이슈 저희 확인을 해봤습니다. 카카오도 사실 두나무 지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업데이트 문제가 논란이 되기는 했는데 근데 이것도 되돌린다는 결정도 하고 해서 어떨지 궁금한데 카카오는 어떨까요, 박 대표님? 저라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숏칠 수 있으면 숏칠 것 같아요.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너무나 큽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업데이트 이후의 반응을 확인했었죠. 저도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업데이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불편한 모습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확인이 되었었고 최소한 뭐 생일된 친구 이런 것들 찾더라도 이런 것들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보기 싫은 뭐 이런 나 해외여행 가고 뭐 이런 부분 골프 치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뭐 상당히 바로 이제 첫 화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피로감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다수 이런 사용자분들은 메신저 보내는 기능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장에 대한 니즈 이런 부분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에 조심스럽게 롤백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이에 따른 어느 정도의 시장 혼란 이런 부분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 거기에 플러스로 더 봐야 될 게 네이버가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카카오와의 롱숏 자체가 수급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거기에 한 가지 더하면 10월 21일이죠. 10월 21일 날 김범수 전 의장의 이런 선거 공판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오너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첩첩이 쌓여있는 카카오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달리는 말인 네이버가 약간의 속도를 늦출 때 그때 올라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얘기까지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채영이가 좋아하는 그게 아니라 중국인이 좋아하는 랜덤 K. 저희 작가님이 이렇게 넣어주셨네요. 자, 아까 K가 들어가는 한국의 소비재 혹은 그 외에 문화와 관련된 쪽을 본다면 소비와 같은 쪽을 본다면 진만쌤 어떻게 우선순위 짜세요? 어제 사실 보면서 와 APR은 APR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진만쌤 APR 괜찮을까요? 저는 APR은 화장품 쪽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좀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몇 안 되는 화장품 기업들이 좀 살아남고 있고 실적 시즌에 꺾인 이후에 지금 못 돌아오고는 있는데 분명히 해외 쪽 매출 팔로 잘 열린 기업들은 분명히 저는 반등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중국 소비 쪽으로 국한돼서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중국 소비 쪽은 이제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감이 모두 반영이 된 주가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비 여력이 떨어지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즉 이제 너무나 이제 뭐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그렇게 많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기업들은 적절하게 매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해외 모멘텀이 여전히 있는 종목군들과 이제 섹터별로 화장품 일부 종목군들과 미용 쪽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매수 버튼 누르기 좋은 종목은 저는 파마 리서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딱 길목 구간에서 적절한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기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중국 소비에 너무나 이제 목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파마 리서치 즉 해외 모멘텀과 국내 모멘텀 같이 갖고 있는 기업 위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티 쪽 K 소비재 얘기 살펴봤고요. 박 대표님은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살 수 없겠죠. 뭐 앞에서 이제 눈천개, 손천개 바로 찾아봤거든요. 천수 가는 보살이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맛집에 들어가가지고 맛집에 있는 메뉴판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게 되면 탈락했죠.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목을 다 살 수는 없어요. 중국의 인바운드 수요 뭐 이런 부분에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뭐 이런 그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행, 카지노, 면세점, 미디어, 엔터, 게임, 호텔, 카지노, 뭐 화장품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대표적인 종목들이 떠오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섹터와 사야 되지 말아야 될 섹터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살 수 있는 섹터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화장품과 에스테틱이 가장 첫선에 꼽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APR이 1번 그리고 에스테틱 쪽에서는 지금 파마 리서치 말씀을 해주셨는데 LNC바이오와 지금 롱숏 관계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파마 리서치가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마 리서치와 페어로 같이 갈 수 있는 휴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담을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게 우리가 첫손에 화장품과 에스테틱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확실하게 숫자로 차별화되는 쪽은 호텔과 카지노 쪽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서부 T&D와 GSP&L 같은 대표적인 호텔 그리고 카지노 쪽에서는 롯데 관광개발과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러한 종목을 여기에 담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한 가지만 종목만 더 더하면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즉 면세사업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피해야 될 이런 그 종목들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여행 무슨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노랑풍선 이런 친구는 일단 패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면세점 쪽에서 호텔신라가 최근에 리포트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네. 실제 면세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84%이고 그에 따른 이제 뭐 1구역 면세 철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일회성 비용,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후순위로 밀어두자. 그리고 미디어 엔터 쪽, 우리가 CJ ENM을 비롯한 이런 뭐 미디어 쪽, 그리고 뭐 엔터 쪽에서 JYP 엔터나 뭐 하이브나 이러한 종목들도 있는데 이는 사실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소비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미디어 엔터.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순위는 누가 뭐라 해도 화장품과 에스테틱 그리고 2순위는 호텔과 카지노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한국의 K가 가장 자랑스럽게 붙은 뷰티 쪽에 1순위 주셨고요. 호텔 카지노도 워낙 과거에 부진했었기 때문에 나아지는 기저의 개념으로 봤을 땐 매력적이다라는 점 야금야금 또 시세들도 괜찮습니다. 살펴봤네요. 자, 비상장에서 두나무 3년 만에 최고가 이런 기사들도 막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슈들 시장의 중심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지금부터는 두 분이 눈여겨보고 있는 탑3 섹터 혹은 종목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싶은데 사실 섹터로는 앞서 박창윤 대표님이 3개 얘기 주셨기 때문에 종목 얘기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듣겠고요. 진만쌤, 10월에 눈여겨보는 탑픽 종목을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이제 대본 받을 때 탑3 섹터를 꼽아달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구 3개를 연속으로 던지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즉 이제 반도체만 사도 굳이 변하고 없이 사셔도 지금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3개를 이야기 드리는데 다만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그 반도체 내에서 이제 레거시 반도체와 AI 반도체,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좀 나눠서 그냥 사시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는 심택을 계속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왜 심택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는 혹은 이제 돈을 많이 벌 만한 기업들을 반도체 쪽에서 찾게 되면 저는 심택이 레거시와 AI 반도체를 적절하게 아우르면서 가장 이익률 개선이 많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심택 공시 보시면 전환사채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부각받고 있습니다만 악재들을 굉장히 잘 소화를 하면서 오히려 전환사채 이제 보통주로 전환되는 공시 나오면 더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이수페타시스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줄 만한 기업은 심택이 유일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저는 뭐 한미 반도체도 있고 하나비전도 있고 장비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니테스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신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레거시 라인이 아닙니다. HBM 라인들이 신규로 증설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레거시 쪽 투자는 그렇게 크게 집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서 보셨을 때 유니테스트가 최근에 이제 HBM4 관련된 장비 퀄 테스트 통과를 해서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과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유니테스트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파운드리 쪽을 보시게 되면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도는 후발주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당장 레거시 쪽에 이득을 볼 수는 없는 기업입니다만 내년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보기에는 리노공업이 가장 느리지만 가장 마지막에 가파르게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다른 섹터 같지 않나요? 네, 아무튼 저는 일단 직구 세계를 던지면서 반도체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반도체 몇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꽤 상승률이 높게 나왔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직구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녀는 석류를 좋아하고 진만쌤은 반도체를 좋아하는 요즘입니다. 심택과 유니테스트, 비메모리 쪽에서 리노공업, 테스트 소켓 기업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탑픽 3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박창윤 대표님의 픽은요? 종목 3개 저 지금 방금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저도 반도체를 하고 싶기는 한데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와 페어로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전력 설비 쪽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반도체가 올라갈 때 같이 보통 이제 페어로서 같이 따라갔었는데 최근에 반도체가 어디를 가져가죠? 로봇을 가져가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서 약간의 소외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쪽이 바로 전력 설비입니다. 네. 전력 설비 안에서 최근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신고가 갈 때 상대적으로 옆으로 기간 횡보하고 있는 쪽이 효성중공업이고요. 그 밑에 탄에서 아직 신고가 돌파가 나오지 못한 종목은 바로 산일전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현 시점 가격적인 메리트는 산일전기가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OE가 대략 한 35%가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률 또한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앞서 HD 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대비해서 이런 특수 변압기, 초대형 변압기 쪽에서 이런 마켓 쉐어가 약간 딸린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ESS 쪽에 들어가게 되는 특수 변압기 쪽 그리고 초대형 변압기 쪽 이런 쪽으로 영역 확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1번은 산일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GNC 에너지도 점검을 해봤는데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나서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한 1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 폭을 상당 부분 좀 반납을 했는데 현 시점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앞에서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산일전기, 효성중공업, GNC 에너지 같은 전력 설비 쪽에서 한 축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대장은 산일전기 1번 말씀드리고요. 2번, 3번은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2번에서는 앞서 방산 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산 쪽에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폴란드 쪽에서 8.9조 수주가 터졌고요. 이라크 쪽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K2 전차의 추가적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연내 나타날 수 있다는 언론 보도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물론 사측에서 이러한 것들은 진행 중이지만 결정된 바 없다 하고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지만 추가적으로 실적과 더불어서 연말까지 이런 대형 수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최근에 이런 조정이 나오고 있는 현대 로템을 비롯한 이런 방산주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MH 솔루션 이렇게 세 종목을 좀 꼽아봤는데요. 그 안에서 현대 로템이 1순위고요. 참고로 PER 자체는 지금 21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0배. 그 비교 피어라고
피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레이션, 즉 RTX라든지 그 다음에 라인메타 이러한 종목들이 30배가 훌쩍 넘어가는 걸 감안해 보았었을 때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끝에 나와 있는 MH솔루션 같은 경우는 12월 16일 날 1년 보호회수가 끝나는데 네. 대주주 지분이 73%거든요. 이거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즉 연말에 이런 M&A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크호스로 빠질 때마다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수 있겠다. 옆으로 기관 행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 말씀드리면서 방산 쪽에서 말씀드리고요.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반도체는 빼놓을 수 없겠죠. 반도체 안에서는 심플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 선택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최근에 분명히 낸드 쪽에서 키 맞추기 하고 있고 앞에서 낸드 점유율 32%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마이크론이 YOY로 낸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실적에서 5% 하락하는 네.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플러스로 돌아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낸드 쪽의 최강자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탑3 업종 내 탑픽 종목들 같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진만쌤, 오늘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눈여겨볼 종목 하나 더 알려주신다고요? 네, 분명히 이제 관련된 화재 사건은 분명히 어느 정도 트리거가 될 만한 사건. 어차피 올 이슈긴 한데 조금 더 빠르게 집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 센터 관련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시계열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 센터를 보유하거나 운용 혹은 관련된 세부적인 밸류체인까지 같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IT센 글로벌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뭐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공격적인 M&A로 현재 IT센 엔텍 즉 구쌍용정보통신과 LG 하다찌 인수로 인해서 이제 SI 즉 이제 시스템 관리 쪽 분야에서 굉장히 공공기관 쪽 파익을 많이 갖고 있는 가운데 금거래소도 갖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하니까 확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지주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IT센 글로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센 글로벌 살펴봤고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일정도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이어서 이제 추석 전에 여러분들 뭐 하고 가셔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반도체 직구 3개 던졌는데 아마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 그는 다른 거 안 보고 반도체 쪽에 집중해서 그냥 이것만 사라고 이야기하는지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과 여러 가지 저 데이터를 보시고서 반도체 사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있는데 지금 이제 식사하고 계시거나 출근하고 계신 분들 카메라 드시고요. 거기 밑에 찍게 되면은 누르면 버튼 하나 누르시면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창고로 이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새 종목을 반도체 추석 전에 사둬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와 데이터 그 다음에 제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들 좋은 정보와 이제 좋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 대표님의 정책주에 대한 다양한 관점 이야기 듣고 싶은데 저희가 오늘 시간을 너무 할애해서 박 대표님 저희가 화면 나가는 동안 한 줄로만 딱 얘기해 주시겠어요? 화면 나가는 동안 한 줄 준비돼 될 있겠죠? 수밖에 없는데 휴네시온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휴네시온. 사실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인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정보자원관련 화제와 더불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보안 쪽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반응이 나오고 있는 휴네시온 같은 경우가 그 안에서 다크호스가 충분히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박창규 대표님, 김진만 위원님과 오늘 명절 전에 시장 전략 집중해서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